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혹은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동에서 모두가 동시에 두려워하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무서운 이유는 시아파이기 때문도 아니고 테러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깨어나는 순간 지금 중동을 지탱하고 있는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수십 년 동안 누려온 1등의 자리, 미국이 설계해온 중동 질서, 이스라엘이 계산해온 안보 균형. 이 모든 것이 단 한 나라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잘 되면 안 되는 나라였고, 강해지면 안 되는 나라였고, 깨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란일까?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란만 이렇게 오랫동안 봉인돼 왔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란이 이렇게까지 봉인되어야 했는지를 10분 안에 한 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슬람 혁명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제재는 단순히 무역을 막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석유를 팔아도 달러로 결제할 수 없었고 해외 송금 자체가 막혔습니다. 심지어 의약품과 생필품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물자까지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거래한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순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란이냐, 미국이냐. 결과는 뻔했습니다. 대부분 이란을 포기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란은 상시 포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쪽에는 페르시아만에 상시 배치된 미 해군, 서쪽에는 이라크에 잔류 중인 미군, 북쪽에는 터키를 통한 나토 군사 네트워크, 동쪽은 여전히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국경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압박이면 보통 나라는 이미 무너졌을 텐데. 그런데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을 이해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란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란은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란의 위치는 놀라울 정도로 전략적입니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유럽. 이 모든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평화가 유지되면 물류와 에너지의 관문이 됩니다. 누가 중동을 견제하든 누가 유라시아를 잇든 결국 이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중동은 안정될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도 이란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란은 고립돼 있어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산유국이 아닙니다. 석유 매장량은 세계 상위권,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다음 수준입니다. 여기에 구리 철광석, 아연 같은 전략 광물도 풍부합니다. 금과 희토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도 강합니다. 사프란 석류, 피스타치오, 대추, 에너지 자원, 식량.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해 보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이 봉인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내일부터 자유롭게 석유를 팔고 달러로 결제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복귀한다면 중동의 에너지 가격,
세계 자원시장의 흐름은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이란은 계속 봉인되어야 했습니다. 이란 인구는 약 8,500만 명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젊은 사회 중 하나입니다. 고등교육 진학률도 높습니다. 이공계 인재의 풀이 탄탄합니다. 제재 속에서도 이란은 핵기술, 항공우주, 나노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논문 발표 수와 특허 출원 수는 중동에서 압도적입니다. 여성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억눌린 사회라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내부에 축적됩니다. 언젠가 이 세대가 사회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란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 자체가 주변국들에게는 불안 요소입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문명권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역사 인식도 다릅니다. 이슬람화 이후에도 아랍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문학, 건축, 음악, 요리, 철학. 이란은 자기만의 정체성을 수천 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정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국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외부 세력에게는 더 두려운 요소입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깨어날까 두렵습니다. 왕정체제, 민중통제, 순리파 중심 질서. 이란의 변화는 사우디 내부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봉인 풀린 이란을 두려워합니다. 미군 기지 없이 살아남는 나라, 달러 체제를 거부하는 나라, 미국이 설계하지 않은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존재 자체가 위협입니다. 핵기술, 국경 밖 무장 세력, 직접 충돌 없이도 압박 가능한 구조. 그래서 이란은 늘 억눌려야 했습니다. 이란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봉인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깨어나는 순간 중동의 질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균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코 남의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균형이 흔들릴 때마다 에너지 가격, 환율, 무역 질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언제나 우리 일상까지 흘러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